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오늘 이 검은 금요일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시장 정말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좀 주말 앞두고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제 영상 또 꾸준히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고도 좀 욕을 많이 먹기는 했는데 12일 날부터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선물 옵션 쪽에 순매도가 계속 좀 누적이 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쌓여 나가다 보면은 시장이 결국 빠져야 외국인이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보고 외국인이 끝을 낼 게 아니라 당연히 좀 억지로라도 장을 끌어내리려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라는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워낙 또 미래 방향성이 확고한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기사에서 지금 나와 있듯이 외국인 기관이 미리 깔아놨었던 이 숏 포지션이 오늘 한 방에 터진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4% 빠지고 12월물 562 풋옵션이 지금 120%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이 또 대박이 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이 주가가 안 빠지고 있을 때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믿으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주주분들 놀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 포지션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날이었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내가 맞았냐 네가 맞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걸 정하는 게 당연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 대응 전략, 다음 주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안에 계좌에 10배씩 불어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우리 삼성전자 힘낼 수 있도록 삼성전자 가자,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이 차트 얘기 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9월 1일 자리에서 21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음봉 캔들 하나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우리가 상승 추세 중에 눌림목 구간이 나온 거였고, 코스피 변동성도 짧았고, 이 60일간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눌림목 구간 안에서 매수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21선 이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고요. 자, 오늘의 우리 캔들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숏 포지션을 쌓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주가가 10만원 위에서 버티고 있으니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게 결국 이런 후폭풍으로 돌아온 캔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자리랑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반등 구간을 우리가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건 결국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날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시기가 결국 이 AI 거품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 셧다운 계속 장기화되고 있었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투매가 이 뭔가 새로운 악재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계좌 해지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결국 지금 이 외국인들이 미국 기술주 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주기만 한다면 다시 얼마든지 수급이 붙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새로운 이 구조적인 악재가 붙었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조정,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을 우리가 차트상에서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던 이 리스크가 옵션 만기 직후에 한 번에 반영이 된 날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중장기 사이클은 여전히 상승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구간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삼성전자 계속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 뭐 9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들어오신 주주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이거 주가 빠지네, 역시 괜히 들어갔다라고 지금 판단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평균 단가 낮춰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 9월 1일 날 보여줬었던 21선 하방 돌파 직후에 보여줬었던 반등보다는 우리가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이 반등하는 속도가. 하지만 이 9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과열 구간에 있었던 RSI도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과열 해소 구간에 우리가 진입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과열 해소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단기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기다려주시면 올라오겠지만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확인을 하시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자리 계속해서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에 너무 큰 기대감이 실리다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조금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지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AI 거품론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너무 기대치가 강하게 쏠리다 보니까 약간의 흠집만 나더라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이라는 단어만 붙더라도 여기서 또 올 수 있는 악재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들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둬야지 그때그때 또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우리가 이 시나리오들을 짜두고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서프라이즈로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오고 매출 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미국 기술주들 특히 AI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강한 반등을 또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대로 이 9만 원 중반에서 혹은 초반에서 담아둔 물량들이 빠르게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반등 수치를 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차익 실현해 나가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무난한 실적 정도 나왔을 때 아마 지금 실적이 너무 기대치 밑으로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난한 실적이었을 때 여기서도 주가가 하방 압력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뭐 9만 원 초반과 1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도 달릴 수도 있고 변동성이 또 커질 텐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너무 지금 위에선 산 물량들은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해 두시는 게 우리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연초를 생각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또 고점에 계신 분들 9만 원 중반에서 이탈 여부 확인도 안 하시고 오늘 같은 날에 뭐 공포에 매도해버리시고 또 월요일날 반등 조금 나오면 또 쫓아가서 물타기 하시고 이런 행동은 지금은 우리 절대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비중이 이미 너무 크다. 근데 평균 단가도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추가 매수 절대 안 되고요. 반등 나오면 오히려 일부 물량을 좀 줄여서 우리가 현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응해 나가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삼성전자를 지금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매수하고 싶은데 너무 단가가 높아서 매수하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셨었던 우리 주주분들은 사실 오늘 같은 날 드디어 10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바로 들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워낙 지금 기대치가 높은 종목이니까. 근데 제 의견은 지금은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는 쪽이긴 합니다. 아직 이 초대형 이벤트가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봐서는 계속해서 다음 주도 변동성을 좀 그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9만 원 중반 밑에 혹은 초반까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이 훨씬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단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하다. 나는 내가 지금 있는 단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4809-2236번으로 숫자 2번 혹은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문자 오는 대로 주말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대응 전략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안 보내주시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뭡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던졌다가 또 고점에서 바로 쫓아가는 매매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지금 혹여나 신용 레버리지로 무리한 물타기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처럼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정말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절대 또 이런 대응도 안 되겠고요.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바로 직전에 단기적으로 뭐 콜옵션이든 풀옵션이든 올인하시는 분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 도박입니다. 이런 행동도 절대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왔었던 기사 중에 좀 인상 깊은 기사 한 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외국인들의 투매가 새로운 악재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자연스럽게 작용한 결과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우리가 올라온 상승분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또 가지고 가야 되는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선물이라든지 옵션, 숏 포지션을 얘기하고 또 10만원대 버티고 있어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우리 변동성에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우리 주주분들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같은 날은 또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조건 지금 이 공포에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부터는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되는지 차분하게 그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되는 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장기적으로는 26년도까지 메모리 사이클 호황 전망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급락은 이 사이클 안에서의 조정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변동성의 장세, 이 신용 레버리지 절대 금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정확히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010-4809-2236번으로 숫자 2번 혹은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 비중 들어보고 9만원 중반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9만원 초반에서는 우리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엔비디아 실적 전후의 매도 매수 시나리오 정리해가지고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하루 또 우리 주주분들한테 심란한 하루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결국 이 주식은 멘탈 싸움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서 위험할 때는 또 경고 메시지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고 기회가 올 때는 또 누구보다 빠르게 같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댓글에 삼성전자 가자, 검은 금요일 이겨내자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 멘트가 또 우리 주주분들 멘탈도 잡아줄 겁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나는 지금 도저히 삼성전자 대응하기 무섭다.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잡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 드시는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선물을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진짜 방송을 여기까지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주셨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황제라고만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해온 이 황제주도 다 그대로 다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 동안 이 종목만 미친 듯이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의 50% 이상을 다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투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의 목적을 그냥 용돈벌이가 아니라 이 목돈으로 불려내게 되려면 그냥 30% 40% 정도의 수익률 먹어서 될까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여기서 300% 400%까지 이끌어내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미리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장에서 25년도 시장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26년도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게 이 AI 서버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HBM이 없으면 GPU도 못 팔고 결국 시장이 지금 이 HBM의 생산 능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25년도까지는
이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먼저 전공정, 뭐 노광기라든지 식각기, 증착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공정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설비 증설을 하려면. 근데 얘네가 올라가고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만든 칩을 패키지 장비로 묶고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단계가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이 후공정이라는 건데 사이클, 이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최소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무조건 후공정을 최소 3개월 안에는 다 매수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AI, HBM의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가 어디입니까? 이 후공정이 끝나고 나서예요. 그쵸? 그렇다는 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이 후공정이 끝난 이후고 25년도까지는 이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정공정 테마들이 올라왔다면 26년도 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즌에는 후공정 테마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이 선점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진테크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다들 뭐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이 전공정 장비 대장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이 수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지금 슬슬 윗골이 달리고 아랫골이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왜 올라갔었습니까? 유진테크가 왜 올라갔었죠?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디램 3사에다가 모두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사실 이번 이 전공정 사이클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건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장이라는 게 한 군데에만 돈이 계속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전공정이 조정이 나온다. 지금처럼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순환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 당연히 후공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이 이미 PER이 30배에서 40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PBR은 4배에서 6배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후공정 소부장주들 여전히 PER이 낮고요. 실적은 이제 시작 단계고 설비 증설 효과는 26년도가 절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폭발 직전인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모든 이 IT업 기업들이 HBM 더 만들어 달라, 패키징 늘려라, TSV 만들 공장 더 지어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뭐 TSMC, 삼성, SK, 하이닉스 압박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지 않으면 무조건 늦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뭘 사야 되냐? 이 후공정 중에서도 뭘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사실 이 유진테크가 급등하기 직전에 보여줬었던 패턴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장기 박스권 바닥에서 거래량을 줄여 나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얘네가 지금 정배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급등을 보여준 거였는데 제가 가져온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이평선이 하나로 모여지는 이 수렴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마지막에 차트 보시면 수렴 끝에 이 첫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유진테크에서 있었던 대급등식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너무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이미 바닥권에서 장기간 또 행보를 했고 고점 이후에 조정 구간을 다 거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평선이 다시 한번 수렴해 주면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테크가 오르기 직전 모습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조정 구간 내에서 털어낼 물량들을 이미 다 털어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이 종목 잘 매수해 주시면 최소 100%에서 200%까지 우리가 수익률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0에서 400% 수익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끝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제가 세력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흔적들도 분명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매수해두면 최소 이 정도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또 판단을 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매수 라인 그리고 기간의 수급 포인트 차트
차트 전환의 시그널까지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010-4809-2236번으로 문자 딱 황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말씀드린 이 황제주 종목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런 타점까지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또 내일 똑같은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더더욱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